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강 둔치 강남 쪽 변에 있습니다. 어디쯤이냐면요, 그 올림픽대교에서 천호대교 사이에 있는 쪽으로 나와 있고, 한강에 이렇게 멋진 산책길이 있네요. 그리고 원래 한강은 원래 이런 나무들도 있었지만 원래 이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 건너편 뚝섬 쪽에는 사실은 그 버드나무 밭이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흙밭으로 유원지처럼 되어 있었는데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라인도 많이 바뀌었죠. 근데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강옆에 아파트가 가득한 이 땅을 팔아 가지고 이렇게 그거로 돈을 받아서 뭐 또 다른 사업을 하고 뭐 이런 순환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보면 좀 신기한 풍경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단풍 아주 멋지게 저 뒤에 조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차산의 단풍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햇볕도 굉장히 좋고, 햇볕도 굉장히 강해요.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햇볕을 바로 보지 못할 정도고, 꼭 밖에 나올 때는 선크림 바르시고 나오셔야 될 정도로 햇볕이 강합니다. 근데 좀 차갑긴 합니다. 9도 정도 되는데 현재 시점에 아주 좀 상쾌한 차가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야외 활동하시기에 너무 좋은 때니까요. 그냥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에 좀 나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적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미국 시장은 지난주 토요일 날하고 똑같이, 토요일 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만큼은 아닌데 거의 죽다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반도체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장중에 거의 4%에 육박하는, 3%가 넘는 수준의 하락을 기록했다가 겨우겨우 좀 회복을 하면서 끝났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빠졌다가 겨우겨우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빅숏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감가상각에 대해서 저격을 했는데요. 요게 이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GPU를 학습에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엄청나게 그 발열도 많이 되고 엄청난 가동률을 보이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고장나고 이러는 것들이 종종 발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GPU 고장난 거 빼서 다시 받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이 좀 완화되기는 했고, 그래서 실제로 GPU가 많이 고장이 난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2년 연한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 쪽에서 했다는 3년 연한이 아니라 6년 연한으로 바꿨다라는 건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대로 이것은 사실상 그 하이퍼스케일러 수준의 큰 GPU 투자를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부풀리게 만드는 회계적인 마사지가 될 수 있다는 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해보면 이 GPU는 쓸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HB100 뿐만 아니라 A100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것도 아직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꼭 틀린 말도 아닌 게, 저희 집 옛날에 저희 아들께서 컴퓨터 게임 한다고 RTX를 박아놓은 컴퓨터가 있는데 아직 그거 잘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쓰는 것처럼 24시간 풀 가동은 아니니까 모르죠. 아직 그 정도 안 써봤으니까 모르긴 합니다만,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GPU가 고장도 잘 나긴 하는데 살아남는 놈들이 있으면 그건 또 그 다음 국면에서 또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섞어보면 5년 6년 쓰는 것, 또 그 이상 쓰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톤으로 또 얘기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년이 절대치냐 6년이 맞느냐, 이거보다는 투자 심리가 약할 때는 이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흔들리고 그러지 않겠는가 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무슨 상관이야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거나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이퍼스케일러를 지향하는 회사들이 이 설비 투자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6년으로 바꾼다는 것은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3년에 하면 3년에서 6년을 하면 매년 감가상각을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적인 부담이 없잖아요. 회계적인 부담이 없어야 또 재투자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일부 회계 마사지를 했다라는 점은 뭐 인정이 되는 거고, 그 인정이 되는 부분은 그들이 자금적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맞다 라고 정리를 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떨어질 때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떨어졌다, 또 반등도 사실은 이거 보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또 반등을 했거든요.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레버리지가 작동되고 있다. 즉 빠르게 청산되고 또 청산된 상황들을 노려서 또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보셔도 무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은 역시나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채 가운데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 특별히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으네요. 자, 어찌되었건 금리는 계속해서 조금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븐 마이런이 얘기 안 하는 사이 다른 분들이 막 이분저분 얘기를 하는데, 월요일날 자세히 한번 같이 다뤄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금리를 급하게 내릴 필요 없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사실상 굉장히 시장은 충격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는 상황이라서 만약 12월 달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에 하나 12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한 번 더 미국 시장 기준으로 충격을 또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리를 내리게 되면 또다시 그동안의 궤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금리가 더 중요한 문제다 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지난주에 사실 자전거 기아고장으로 오르막으로 오를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조금 타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전으로 오늘은 다시 이제 춘천까지 갔다가 오는 약 200km의 라이딩을 할 예정이고,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심박 한 140 언더 쪽 내외로 해서 좋은 투로 꾸준히 그렇게 살살살 다니던, 몸 풀릴 때까지 살살살 다니면서 잘 다녀올 거고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가격을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치를 보고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재미난 뉴스, 이제 워런 버핏의 버크셔가 아니구나,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을 추가 편입했다는 재미난 뉴스가 있습니다. 구글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죠. 그 큰 회사들 중에서는 오히려 애플과 구글이 가격적 매력이 상당히 높은 회사다. 근데 구글을 샀다는 게 버핏 이후에 버크셔가 조금 달라지긴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